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2%대 상승하면서 7만 원대 다시 회복했습니다. 여기 7월 31일이죠. 이때 관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 한국의 세금 문제도 조금 불거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시장이 조금 빠졌는데 다시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부분이 있어요. 딱 한 가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그리고 주가는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호재가 붙어서 나옵니다. 자, 제가 이거 시장 기준에서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지금 보면 요 날이거든요. 세금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때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4% 빠졌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때 미증시의 움직임도 보잖아요. 보세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7월 31일 날 보합권에 끝났는데 고가 대비해서 1.5% 정도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고요. 이때도 보면 나스닥이 장중에 2.6%까지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자, 그러면 한국 시장이 아무리 미래 가치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만약에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시장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한국 시장은 어떤 부분까지 발생했어요? 세금 관련된 문제. 근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시는 분들이면 아실 겁니다. 세금 관련된 문제는 물론 지금 보면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진 않아요. 다시 빠꾸 할 거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냐면 뭔가 이번 정부에서 주가를 부양해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근데 시장에선 이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봐요? 여기 고가 돌파하는 요 상황들. 그렇죠? 요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물론 지금 한풀 꺾인 것은 맞아요. 근데 필요한 조정이 있었다는 거죠. 왜? 이격이 발생한 거니까.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그리고 지금 세금 관련된 문제도 약간 한 발 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실제 요 내용인데, 자, 김병기 대통령실 전달 의견은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가닥으로 잡고 있다. 뭐 밑에 뭐 어떤 내용이에요? 뭐 이런 것들 뭐 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뭐 국회의원들이 뭐 잘 모르잖아요. 뭐 지들 알아서 하는 거지. 그쵸? 그냥 뭐 여론이 뭐 대충 뭐 하면 하는 거지. 저는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주식시장은 선반영합니다. 그리고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이격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조정이 들어오는데 그 조정이 어떤 악재로 인해서 조정이 들어올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나와봐야 알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될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삼성전자도 제가 여기 이쪽 구간 있죠. 5만 원대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려왔어요. 팔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삼성전자를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를 하지 말고 삼성전자는 더 이상 빠지지 않으니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있죠. AI 관련된 종목군들이나 그리고 HBM 관련된 종목군들. 삼성전자가 아무리 HBM으로 약간 조금 뒤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9만 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5만 원까지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 근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잘 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5,000포인트라는 공약을 내걸었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시세로 기대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만 보면 돼요.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곳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삼성전자를 기준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하면 수익 구간이 크게 커질 수 있습니다.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삼성전자가 이 구간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초대형주잖아요. 한국 시장에서. 변동성은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뭐 한 달, 두 달, 석 달 이 정도 만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100% 이상의 상승세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바닥이 잡혀 있다 뿐이지. 락바텀, 즉 찐바닥이 나왔다 뿐이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뭐 100%, 200%씩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련돼 있는 종목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게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이런 거예요. 이런 종목군들. 실제 저는 매매 구간을 잡아놨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매 구간을 잡은 결과 실제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내용 보시면 한미반도체도 보면 13.8% 언제 팔았죠? 7월 1일 날 팔았어요. 삼성전자를 보면서 매매를 한 겁니다. 뭐 다른 거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어때요? 34%. 그쵸?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면서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을 때는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세요.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도 다 빠진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국 시장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코스피 자체를 하락 방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어때요?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76%. 이수 페타시스 뭐예요? AI 가속기. 하이닉스 뭐예요? HBM. 한미반도체 뭐예요? HBM 장비.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좋다고 하던 삼성전자에 호재가 계속 터집니다. 삼성전자에. 뭐가 터졌습니까? 애플과의 파운드리 계약이 또 터졌어요. 테슬라하고 20조 이상의 계약이 들어왔죠. 그렇죠? 이 20조라는 금액 자체가 파운드리 계약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계약이 아닙니다. 그렇게 큰 계약이 아니에요. TSMC가 봤을 때는.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TSMC가 너무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튀어나온 고객이 생겼다는 것. 그것도 빅테크 그리고 시장 움직임에 엄청 민감하게 반영될 수 있는 테슬라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애플까지.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근데 이게 바닥에서 나왔어요? 아니요. 올라가면서 나왔다고요. 올라가면서. 분명히 제가 여기 장기 이평선을 돌파할 때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제 추세 전환에 임박했다. 그리고 추세 전환의 확인은 신고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신고가는 8월 달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왜? 고가가 낮아지니까. 지금은 시세의 속도가 빠른 편이 아닌 겁니다. 엄청 큰 계약이 나오면서 7만 원대를 넘어섰지만 그쵸? 그리고 이때 요 날이에요. 7월 28일. 이때 지난주 월요일인데 테슬라와의 계약건이 나왔었던 게 요 날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6% 정도 상승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게 바닥에서 갑자기 계약건이 터져서 나온 건지 아니면 보세요. 이 딱 직전까지의 상승폭을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보면 바닥에서 26% 정도 상승이 나온 다음에 테슬라와의 계약건이 터진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테슬라와의 계약건이 터질 거야. 이걸 어디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시세를 보면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나온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시세를 응용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이런 식으로 매매할 수 있다고요. 이수페타시스처럼 76% 이렇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것들 보더라도 보세요. 신고가의 매매 구간 잡았죠. 그리고 여기서는 시장에 의한 하락이 나왔죠. 당연히 반등 확인하고 매수 구간 잡았죠. 돌파할 때 또 매수했죠. 그런 결과 어때요? 151%, 7월 28일, 그리고 7월 1일 날 188%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주식시장은 이 구조 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건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수도권 여기서 강남을 통과하는 뭐 GTX니 뭐 지하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강남까지 진입하는데 뭐 20분 걸립니다. 뭐 25분 걸립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도권 지역 역에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올라갑니다. 부동산 가격들이 올라가요. 근데 GTX가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나요? 먼저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개발 호재 이런 것들. 그렇죠? 결과적으로 지어지면 그때는 이미 올라와 있는 가격이 되죠. 근데 주식시장은 부동산보다 변동성이 크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실적이 나오는 그 순간 주가는 빠지기 시작하고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6개월에서 길면 1년도 걸립니다. 그게 뭐예요? 하이닉스잖아요. 하이닉스. 제가 이 얘기를 꾸준하게 드려왔었던 거예요. 하이닉스. 보세요. 23년도에 7만 원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14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게 23년 12월 달이고요. 그리고 여기 24년 2분기 24만 원 정도 이때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적이 좋으니까 한 10달 정도 횡보하고 다시 신고가를 갑니다. 실적 확인 과정 10달 걸렸다는 거죠. 하이닉스가.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실적 확인 과정이 없어요. 아직 좋아질 때가 아니거든요. 테슬라와의 계약건도 27년 이후에나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 파운드리 계약건으로 인해서. 그러면 앞으로 2년 정도는 시세 구간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2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 임기의 거의 절반 정도가 되죠. 그 뒤에 가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겠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통령 그 발언이 가장 강했을 때, 지지율이 가장 탄탄할 때 초반이잖아요. 이때 시장이 5,000포인트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코스피를 5,000포인트까지 보내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를 빼놓고 보낼 수 있어요? 이게 절대 불가능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5,000포인트 가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5,000포인트 간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할까? 그리고 시장이 여기에 반응하는 게 중요할까?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가고 안 가고는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지. 근데 시장은 갈 것처럼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올랐다는 건 주도주가 발생을 했다는 거고 주도주는 돈 받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을 보고 매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가격을 보고 매매했을 때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도 신고가를 만들면 매매 구간을 잡을 수 있다. 그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함이에요. 애플과의 계약건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먼저 알 수 있겠냐고요.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요 내용.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생산 추정 미국 오스틴 공장에서 양산한다. 애플, 삼성과 협력해서 혁신적인 새로운 칩 기술 개발. 그쵸? 실제 계약건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밑에 내용 보시면 애플의 차세대 칩을 미국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애플은 TSMC의 제1 고객이죠. 삼성 파운드리에 뭔가 변화의 요인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 관련돼서도 뭐가 나왔죠? AMD와의 직접적인 계약이 있었죠. 그러면 AMD의 성적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의 문도 열리게 될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다. 그리고 우린 그걸 가격으로 확인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될 때가 됐고 이제 8월 달이 지나면 신고가 구간에 들어간다.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황 관련돼서 이야기를 계속 드려요. 제가 코스피 상승 마감, 삼성전자 2% 강세, 애플, 파운드리 모멘텀, 그리고 호재는 내릴 때가 아니고 오를 때 나온다. 이거 제가 지난 영상을 보시면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려왔었던 내용입니다. 위에 보시면 제가 하나오션 같은 거 보세요. 45% 수익 중 하락 확인될 때까지 보유한다. 몽땅 보유를 팔지 마라.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가격대를 정확하게 찝죠. 시간대 보면 어때요? 오후 1시 37분 뭐라고 합니까? 3시 기준 63,400원 이탈 시 매도 예정. 먼저 매도하면 안 된다. 이탈하면 63,400원 이탈하면 매도하겠다. 얼바에 66,000원에. 이제 떨어질 것 같아서 파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하락으로 전환된다는 최소한 단기 조정이 나온다고 판단을 하고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은 이렇게 나오죠. 파니까 188% 수익 구간 하고 주가 옆으로 눕고 반등할 때마다 매수 구간 다시 한번 매도 잡고 올라가니까 또 잡아요.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실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이 실제 제가 매매한 계좌의 내용입니다. 몇 프로 수익을 받는지, 얼마에 매수했는지, 얼마에 매도했는지 다 나와요.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실 텐데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0606 화면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직접 매매하신 내용들이 다 찍혀 나옵니다. 조작이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이건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바이오 같은 거 알테오젠 어때요? 24년 초반에 머커와의 계약건으로 인해서 신고가를 만들기 시작했고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 구간을 잡았고요. 신고가 매매, 신고가 매매, 신고가 매매. 그런 결과 쭉 내려서 보면 24년 6월달 계속해서 두 자릿수 수익 계속 터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반등 확인하는 구간에서 매수, 그리고 떨어지는 거 보고 매도한 결과 7월 28일 날 33%대 수익 구간 이렇게 나온다고요. 매매하다 보면 이렇게 5%씩 손절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아까 전에 두산 엔더빌리티 그랬고요. 알테오젠 그랬습니다. 최근에 조선주 강하죠. 한화 오션이나 이런 것들 보세요. 매수해서 올라갈 때 안 팔아요. 그리고 이때 작년 11월 달에도 어떻게 합니까? 신고가 확인하자마자 매수 구간 잡고 돌파할 때 또 매수 구간 잡아서 매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달 정도. 그런 결과 어때요? 보유기간 한 달 정도 잡고 57%의 수익 구간 언제? 2월 5일 날. 2월 5일 날. 그리고 조선주가 계속해서 강하고 돌파하는 구간이 나오니까 다시 매수 구간 잡았을 때 이미 지금 45%대 수익 구간에 있고요. 조선주가 계속 강하니까 현대, 마린, 엔진 보세요. 24년도에도 매매 구간을 잡아가면서 여기 보시면 30%대 수익 구간 24년 7월 달에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또 매수했어요. 하나오션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를 확대시킨 거죠. 여기서 떨어지면 손절하면 되죠. 근데 하나오션하고 합산해서 쳤을 때 수익 구간 조선주를 매매하는
구간에서 수익 구간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비중 조절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될지, 그리고 수익 구간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을 할지, 그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무조건 선반영되니까 가격 보라 그랬죠. 이 가격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을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좀 어렵죠. 올라갈만 하면 조정받고, 그쵸? 뭔가 5천 보낸다더니 세금을 늘린다고 하질 않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게 원래 시장의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수익 구간에서 매매를 할 수 있다. 현대 마린엔진도 여기 8월 5일날 71,500원에 매수를 했는데 며칠 안 됐잖아요. 3일 됐습니다. 이미 10% 넘는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71,500원인데 지금 얼마입니까? 81,600원. 그쵸? 10% 이상의 수익 구간에서 있습니다. 항상 신고가 매매하셔야 되고, 신고가를 공략할 때는 주도주, 즉 대장주가 뭔지 파악해야 된다. 반도체 대장은 삼성전자입니다. 하이닉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이닉스가 상승 쪽으로 끌고 가는 거라면 삼성전자는 지금 바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주도주를 잡고 실시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는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8월 달에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